여러분들 16페이지에 있는 argue 16번 보실게요. 요거 사실 이 argue 16번은 ets.org 가시면은 ets에서 여러분들이 argue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시로 들어놓은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좀 드릴 텐데 한번 좀 봅시다. 이제 argue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survey를 쓸 때가 굉장히 흔해요. survey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In surveys, Mason City residents rank water sports, 스위밍이라던가 boating, fishing 같은 것들을 among their favorite recreational activities. 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손꼽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survey가 나왔구나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워터 스포츠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응답한 survey들이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컨디션이에요. 그렇구나. The Mason City flowing through the city is rarely used for these pursuits, however. 그러나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메이슨 강이요. rarely used 이거 여기서 부정어로 쓰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라는 것은 수영, 워터 스포츠를 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And 또한 the city park department devotes little of its budget. little도 여기서 부정어로 보시면 되세요. 돈을 안 쓴대요. 어디에다가 돈을 안 쓰냐면은 to maintaining riverside recreational facilities. 강 옆에 있는 여가 시설물에 뭐에 돈을 안 써요? 유지 관리. 메인테넌스에 돈을 안 쓴대요. 여기까지도 팩트예요. 아, 사람들은 메이슨 리버에서 수영을 안 하고요. The City Department도 돈을 안 써요. 팩트입니다. Given condition이에요. 그러더니 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For years, 수년 동안, there have been complaints from residents about the quality of the river's water and river's smell. 이 주민들로부터 complaints들이 있어 왔는데 그 complaints의 내용은 이거예요. 물의 수질과 물의 이 냄새에 대한 complaints가 있었대요. 수년 동안. 그랬어요. In response, 이에 대한 대응으로 city가 아니라 the state네요. The state has recently, 최근에 announced plans to clean up Mason River. Mason River를 치워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런 계획 발표한 적 있습니다. use of the river for water sports is therefore 따라서 강의 사용은 sure to increase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강의 사용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The city government should for that reason 따라서 주정부는요 devot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이번 해에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강 옆에 지어놓은 recreational facilities에다가 여가시설물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자, 여기 인스트럭션 보세요. 주어진 주장, argument에 대해서 어떠한 assumption들이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argument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저자의 최종 결론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저자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주정부한테 should devote more money 돈 써라예요. 돈 써라. 어디에다가 돈을 써라? 강가 시설물에다가 돈을 써라. 이게 저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자, 그럼 저자의 최종 결론이 어떻다?
그럴듯하다, 그럴듯하지 않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썸션을 점검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가볼 거냐면, 뒤에 보시면 이 TS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 있죠. 이 TS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 논박으로 잡는가 요런 것들을 위주로 좀 보실게요. The assumption that what residents say in surveys can be taken at face value. 이거 보세요. 이 survey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응답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그리고 나서 여기 ETS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It is possible that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요? The survey results exaggerated the interest in water sports. 여기가 It is possible that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일종의 alternative explanation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라면은 얘를 하이라이트 논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얘가 결국은 서베이 대표성을 보는 논박이에요. 자, 우리 이제 저자가 argument에서 survey를 supporting evidence로 줄 때는요, 이것이 valid enough, 충분히 그럴듯한 믿을 만한 서베이 결과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논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서베이가 없다고 논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논박하는 거냐면은 그런 서베이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신뢰할 만한 방법과 대표성 있는 응답자군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이 샘플 representativeness라고 하는 샘플 대표성의 개념인데요. 샘플 대표성을 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충분해서 이 서베이의 응답자들이 메이슨 시티 주민의 대부분을 대표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였는지 혹은 그 샘플 퀄리티에 있어서 바이어스, 편향이 잡히지는 않았는지 이 두 개를 점검해서 해당 응답자들이 특정 소수만의 편향된 의견인지 아니면 메이슨 시티 대부분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응답인지를 점검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과연 메이슨 시티의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워터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특정 소수의 편향된 샘플만이 워터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점검하시게 될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첫 번째 하이라이트 논박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The assumption that the poor department devoting little of its budget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디에 돈을 쓰지 않아요? Maintaining riverside recreational facilities 강가 여가 시설물에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means that 뭐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These facilities are inadequately maintained.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그러면 저자 얘기는 돈을 안 썼으니까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겠지라는 추정인데 여기에 대한 ETS 논박은 뭐예요?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시설물들이 유지 관리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라는 논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은 이 6.5점짜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슨 시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 시설물들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저자의 assumption 어디가 무너집니까? 돈을 쓰지 않았으니까 메인테넌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요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의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기억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해당하는 액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돈을 쓰지 않았어도 액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것과 유사한 논박 우리 46번 코프라 피트니스 레벨에서 하시게 될 거고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Fitness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했겠지라는 추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이 46번에서도 여러분들 유사하게 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운동은 충분히 했을 수 있잖아요 라는 논박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46번은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요거 한번 봅시다. 하이라이트 오류 중에 하나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뭐를 다루시게 될 거냐면 우리가 이제 vague quantifier라던가 vague statistics라고 부르는 요 숫자를 다루는 정보인데 그 숫자가 애매모호해서 주어진 상황의 gravity 혹은 seriousness,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오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For years, 수년간 There have been complaints. 몇몇 개의 complaints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 수년이라는 것이 3년 동안 100건의 complaints가 있었다는 말인지 10년 동안 3건의 complaints가 있었다는 말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은 요거 뭐를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자는 뭐라고 assume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컴플레인트가 있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겠지라고 assume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논박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지 심각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사실 메이슨 리버는 그렇게 수질이 나쁘다거나 많은 냄새가 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ETS는 어떻게 지금 워딩을 주고 있는지 봅시다. 5번 되겠죠? 5번 별표 치세요. 5번 동글뱅이. The assumption that the complaints about the river are numerous. 숫자는 많고 이 complaints의 gravity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perhaps 어쩌면 alternative explanation 이어집니다. 이 complaint라는 것이요. only from a small minority 특정 소수만의 별것 아닌 컴플레인트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은 그다지 지저분하지 않고요. 강은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뭐가 무너져요? 강을 치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assumption 쭉쭉쭉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별표 들어갈게요. 자, 인과관계 오류 한번 봅시다. 자, 저자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은 두 개의 correlation이에요. 독립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걸 저자가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메이슨 시티의 주민들은 메이슨 리버에서 수영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건 팩트입니다. 두 번째 사건 또 뭐가 팩트냐면요. 그 숫자가 많고 적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컴플레인트의 심각성이 심각한지 사소한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는 팩트냐면 수질에 대한 컴플레인트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사건 B 메이슨 리버의 수질에 대한 컴플레인트가 있긴 있었다. 독립사건 A와 B가 메이슨 시티에서 동시에 이 코라는 것 together라는 뜻이죠.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cor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correlation을 저자가 관찰하더니 뭐라고 왔수만이야? 아하, 이걸 보니까 쟤 때문이네. 강이 더러워서 수영하지 않는 거네라는 갑자기 causal relation을 확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부르죠. 이걸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unstatedly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기저에 이런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뭐라고 주장을 해요? 강만 치워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물놀이를 하겠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저자는 충분한 근거 없이 causal connection을 만들고 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water quality와 use of the water 사이에. 인과관계 오류, 매우 중요한 오류이고요. 6번에 별표 들어갑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The assumption that the dirtiness of the river, 강이 지저분한 것이 is the cause,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 무엇에 대한 원인? 강에서 수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강만 치워주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논박은 강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이슨시티 주민들이 이 메이슨 리버에서 수영을 안 하긴 안 하거든요. 그럼 왜 때문에 안 할까요?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타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direct cause, 직접적인 원인은요, safety concern일 수 있어요. 강이 너무 깊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기타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uch as 하고 여러분들 기타 다른 이유를 여러분의 alternative explanation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인과관계 오류 굉장히 중요한 오류니까 잘 읽어보시고 잘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인과관계 오류도 마찬가지고 샘플 대표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표현 같은 것들은 조금씩 외워주셔야 됩니다. 매번 작문할 수는 없어요. 매번 작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게 되겠죠. 자, 요런 이제 논박은 굉장히 유용한 논박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문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주정부가 최근에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A plan 계획을 발표했다 to clean up the river 이렇게 했어요. 이 강을 치워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번에 외우실게요. plan, desire, intention이 드러났다라고 해도 stated plan이요. might not translate into actual behavior 외우세요. 발표된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반드시 전환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심지어 실제 행동이 들어가더라도 그 계획에 성공 여부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plan, desire, intention을 발표해도 실제 행동으로 들어갈지는 알 수 없고요. 실제 행동이 들어가더라도 그 성공의 정도가 보장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 학생들이 이제 써놓은 에세이 읽어보시면은 주정부가 발표한 계획이지만 진짜로 정부가 해줄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강을 치운다 한들 이 메이슨 리버가 천연적으로 유황 물질이 많다던가 하는 이 자연 환경 자체가 그 냄새가 나는 지역이라서 이 냄새를 없애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논박이 나와요. 이 논박을 보면서 채점관이 이 학생이 왜 혼자서 소설을 썼지? 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개념을 취한 거예요? 계획이 있어도 행동으로 들어간다라는 보장은 없고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나오는 논박이니까 이번에 반드시 외우도록 하세요. 마지막 논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or that reason 이라고 하면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시하는 for that reason은 뭐예요? 이 이제 강을 치우면
강이 깨끗해지면요. 누가 몰려올 거냐면 사람들이 워터 스포츠를 하러 몰려올 거예요. 저자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터 스포츠를 하러 몰려올 거니까 강가에 지어놓은 여가시설물에다가 돈을 쓰자는 거예요. 저자의 어썸션은 뭘까요? 사람들이 물놀이 하러 오는데 왜 여기에 돈을 쓰자 그래요? 돈 써서 뭐 하자고? Maintain the facilities. 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자고요. 그러면 누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놀이 온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이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예요. 자, 그러면은 저자의 이런 결론에는 어떠한 어썸션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저자는 이 여가 시설물이 누가 쓸 용도의 여가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가시설물들이 물놀이 할 때 필요한 여가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논박은 뭘까요? 물놀이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논박이고요. 요것이 이제 다음 장 펴보시면 ETS가 동글뱅이 8번에 써놓은 The assumption that the riverside recreation facilities are facilities for people who participate in water sports. 물놀이 하러 오는 사람들이 쓸 만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8번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ETS가 소개한 약 10개 정도의 오류 타입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이라이트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논박하고 분석하고 에세이로 구조화해서 쓰는 논박들은 요 정도의 종류들입니다. 그렇다고 2번, 3번, 9번, 10번 논박을 에세이에 쓰면 점수를 안 주냐? 그건 아니에요. ETS가 밝히는 바대로 이 위에 나온 논박 중에서 이 assumption 오류 중에서 어느 것이든 prove unwarranted 이 오류가 무너지게 되면요. The logic of the argument 저자의 주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최종 결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중에 어느 것이라도 이 오류가 이 추정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CD government가 돈 쓸 이유가 사라지게 이미 주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주로 하이라이트 논박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하이라이트 논박을 위주로 여러분께 권유를 드립니다. 이거는 점수의 경중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에세이로 써서 전달하기 쉬운 것들이 샘플 대표성이라던가 인과관계의 오류라던가 혹은 제가 짚어드린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도 쉽고 전달도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하이라이트 논박을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빈출 토픽이라던가 기출 토픽 보실 때 빈출 토픽이나 기출 토픽에 아무래도 정답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하이라이트 논박인지 어떻게 합니까? 정답도 없는데 스스로 알기 어려워요. 스스로 알기 어렵고 그럼 어디서 확인합니까? 확인 못해요. 그래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사실 이제 저랑 같이 강의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강의를 들어서 확인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럼 강의를 못 들으면 확인을 못하면은 제가 맞게 논박하는지 틀리게 논박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인을 믿고 쭉 가셔야 되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랑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 논리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기본 논리를 배워서 타 토픽에 응용하시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통의 인지 수준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 논박에 대해서 한두 달을 배우시게 되면은 한 개의 argue에 대해서 싹 다 틀리는 논박을 잡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안 배운 argue 토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argu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의 논박을 잡는다. 그 중에 2 정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살을 때도 있고 off로 빠질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개를 정확히 쓰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 세 개를 정확히 이왕 쓰면은 좋지만 두 개를 살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두 개의 하이라이트 논박을 패러그래프 두 개나 세 개 잘 쓰면은 몇 점까지 나온다 그랬죠? 4점까지 나와요. 조금 모자라게 써도 3.5점까지 나와요. 아는 만큼만 잘 써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규에서 점수 얻을 수 있으니까 세 개를 정확하게 잡는 것 혹은 하이라이트 논박만 잡는 것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잡히면 잡히는 대로 몽땅 다 잡으시면 되세요. 그 대신 이제 강의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듣는가 절 잘 따라오시면서 잘 학습하시고 또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6점짜리 에세이 그리고 6점짜리 에세이에 대해서 ETS 채점관들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 이렇게 쓴 거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특히 5점 이상의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assumption과 implication이 둘 다 드러나고 있나 여기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둘 다 써주는 거 중요합니다. 5점짜리 에세이 역시 고득점이죠. 5점짜리 에세이의 논점 이렇게 잡혀있죠. 아까 6점짜리 에세이의 논점 이렇게 잡혀있죠. 여러분 사실 논점의 개수가 6점짜리가 더 적어요. 5점짜리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위에 게 6점이에요. 설명이 더 풍부해요. 설명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 alternative explana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4점짜리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4점도 고득점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에세이의 길이라던가 포맷이 어때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죠. 특히 뭐 이런 거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4점짜리 에세이 보세요. 논박점 2개 살아있어요. 논박점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4점짜리 에세이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마침표 쳐놓은 데 있죠. 여기서 감점 들어가죠. 여기 감점 요인 ETS의 측정관이 뭐라고 써놨는지 여기 확인해 보세요. 여기 뭐가 감점 요인인지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답 드릴게요. 감점 요인은 여기 있죠. 단호한 동사. 3점짜리 보세요. 에세이로서의 구조가 없습니다. 2점짜리 보세요. 이거는 에세이 구조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조를 만들고 내용을 기본적으로 채워서 3.5점은 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해보실 게 있는데 에세이를 저렇게 포인트 폼으로 쓸 수는 없어요. 리스트 형식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저렇게 확인을 했지만 자 그러면 연습장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아규 16번에 대해서 연습장에다가 매핑 정리하실 건데 지금 해보도록 하세요. 매핑 정리할 때는 저자의 conclusion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thesis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자의 이러한 결론에 대한 여러분의 thesis,는 뭐예요? Not necessarily true. 반드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양보절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주절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꼭 그렇다 할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논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디션 칸에 들어갈 것과 어썸션의 칸에 들어갈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자의 컨디션은 받아들이시고 assumption은 논박하시고 alternative explanation 제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해보셔야 되냐면은 그리고 나면은 3개의 토픽 센텐스가 나와야 되죠. 토픽 센텐스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강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바디트리를 잘 못 잡게 되세요. 그럼 바디트리 이 내용이 날라가고 여러분들은 바디트리에 다른 내용 집어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바디1의 샘플 대표성, 바디2의 인과관계 오류 넣었는데 바디3에 제가 vague statistics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몇 개의 컴플레인트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심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에세이가 바디3까지 끝날 수도 있고요. 혹은 뭐가 대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플랜이 액션으로 갈지 액션이 들어간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주정부가
강을 치워주게 될지, 강을 치워준다고 한들 성공적으로 깨끗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5점 이상의 에세이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GRE 라이팅이라는 것은 좋은 답안이라는 거는 있지만 유일한 답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거 좋고요. 하지만은 이것 이외의 내용도 가능한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외의 내용도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 토픽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